지금부터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14주차 모듈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듈이란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을 담고 있는 소스 코드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파이썬 소스 코드 파일은 모두 모듈로 취급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차 실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먼저 모듈을 만들고 불러오는 방법을 학습할 텐데요. import 구문, from 구문, as 구문을 각각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썬에 있는 대표적인 표준 모듈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를 골라서 함께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모듈은 파이썬 파일이라고 했는데요. 자, 표준 모듈이 아닌 외부에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 문제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을 만들고 불러오는 방법인데요. 자, 모듈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간단히 import 하고 다음에 모듈 이름을 써주면 모듈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자, 모듈은 파이썬의 소스 코드 파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주차에서 학습한 파일을 읽고 쓰는 오픈 함수와 그리고 파일 객체에 붙여 쓰는 write 함수를 사용을 해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픈 함수와 그리고 파일 객체를 만든 다음에 파일 객체에 wri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작성을 할 텐데요.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이 파일의 내용은 크게 하나의 변수와 두 개의 함수가 들어있는 calculator.py라는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두 개의 함수는 하나는 가변 매개 변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계산하는 min 함수와 그리고 가장 큰 값을 계산하는 max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소스 코드 블럭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OS의 명령어 cat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calculator.py라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한 대로 언더스코어 2개와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변수 하나, 그리고 그 변수에는 버전, 즉 이 모듈의 버전이 0.0.1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함수도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calculator라는 모듈을 불러오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을 불러올 때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impor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모듈의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모듈의 이름은 간단히 말해서 파일명 중에서 확장자인 .py를 제외한 순수한 그 파일명을 의미하는데요. 자, calculator, import calculator라고 하면 calculator 모듈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calculator 모듈에 있는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변수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고 끝에도 언더스코어 기호 두 개로 끝나는 변수들은 특별히 내장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지 않아도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변수에는 모듈의 이름이 담겨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언더스코어 두 개 버전 변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정의한 대로 0.0.1이라는 문자열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듈의 함수를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듈명 그리고 점을 찍고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가변 매개 변수 5개를 적어주고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도록 해보았습니다. 자, 실행을 시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 underscore 2개, name underscore 2개 이 변수에는 calculator라는 모듈의 이름이 들어있고 다음 변수에는 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max와 min 함수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표준 모듈 중에 math라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th 모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모듈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장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dir이라는 함수이고 또 하나는 help라는 함수입니다. dir 함수는 모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쭉 리스트업 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help는 도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dir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dir 함수의 매개 변수로 모듈 이름을 넣어준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언더스코어로 시작하고 언더스코어 2개로 끝나는 자, 내장 전역 변수들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나열만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help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help를 이용했더니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POW, power라는 함수인데요. 매개 변수를 2개 입력한다. 그리고 출력값이 x를 y 거듭 제곱한 값을 출력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adians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자, 각도, 도로 정의되어 있는 각도를 레디안 단위로 변경해 준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math에 담겨 있는 변수들과 함수들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자,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라는 값이 math 모듈에 들어 있습니다. math.py에는 보시는 것처럼 3.141592로 시작하는 원주율을 담고 있고 자, 이 math.py 3.141592 이 값을 각도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레디안으로 표시된 값을 각도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degree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자, 이게 파이고요. 레디안으로 파이는 각도로 18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ath 모듈에는 무한대를 나타내는 값도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한대분의 1을 계산하면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코사인 함수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th.cosine 그리고 math.py 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GCD는요,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12와 42의 최대 공약수 값은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이썬은 버전에 따라서 모듈과 내장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요. 파이썬 최신 버전에서는 GCD 함수도 가변 매개 변수를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코랩에 있는 파이썬 버전은 그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2개의 매개 변수 값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from 구문인데요. from 구문은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모듈 전체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특정 모듈에 들어있는 변수나 함수를 선택해서 불러올 때 사용하는 건데요. 자, math 모듈로부터 파이와 사인과
코사인을 임포트 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rom import를 사용을 해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앞에서 계속 math라는 모듈 이름을 사용을 해서 변수나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임포트한 변수나 함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ath.py가 아니라 단순히 py라고 하고, math.sine이나 코사인이 아니라 sin, 코사인이라고 호출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as 구문이 있는데요. as 구문은 모듈의 이름을 간단히 축약해서 사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import 모듈 as 축약 이름 형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math 모듈을 더 간단하게 줄여서 m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import math as m 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math를 m이라는 별명으로 임포트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math라는 모듈명 대신 m을 사용하면 됩니다. math.py가 아니라 m.py, 그리고 자, m.tangent, math.tangent가 아니라 m.tangent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m.py라고 사용을 해도 그 이전에 봤던 것처럼 원주율이 계산이 되고, 탄젠트 값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날짜와 시간을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타임 그리고 타임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타임 모듈에서 데이타임 객체, 타임존 객체, 타임 델타 객체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타임존을 설정할 때 쓸 수 있는 pytg 모듈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여기 모듈 네임과 똑같은 데이타임이 있는데요. 이건 모듈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학습하지 않았지만 클래스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객체라고 하고, 데이타임 객체는 날짜, 시간에 관련된 기능을 모아놓은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시간대에 관련된 데이터 구조, 그리고 시간의 차이를 담고 있는 데이터 구조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각을 출력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타임 모듈에 데이타임 객체에 있는 now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데이타임.now 함수를 호출을 해서 now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보고, 그리고 현재는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타임존을 UTC로 지정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replace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존을 출력해 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지역으로 타임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as 타임존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시각과 타임존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출력이 되었는데요. 자, 최초에 출력된 시각에는 자, 날짜와 시간 정보가 나옵니다. 날짜는 연, 월, 일, 그리고 타임에는 시, 분, 초 순서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UTC로 타임존을 변경을 했다가, 그리고 서울, 아시아 서울 지역으로 타임존을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대가 변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now 변수에는 실제로 날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한번 먼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변수를 먼저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형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now는 now 변수 안에는 데이타임 모듈에 데이타임 객체가 들어있는데, 데이타임 객체 안에는 연, 월, 일 값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값들을 조회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now.year, now.month, now.hour 이렇게
출력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데이타임 객체는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요. strftime, string for time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연, 월, 일 형식인데 그 중간중간에 하이픈으로 구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문자 H, 대문자 M, 대문자 S는 각각 시분초를 나타내는 건데 시분초 사이에는 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 월, 일, 그리고 시분초 요일까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연을 나타내는 y를 대문자 y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 연도가 아니라 네 자릿수 연도로 표시가 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변환 문자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시간은 조금 전에 now 변수에 들어있었던 데이타임 객체에다가 시간의 차이만큼을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데 그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타임 델타라고 합니다. 자, 타임 델타를 사용을 해서 자, 하루 그리고 1분, 1 마이크로 세컨 초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타임의 타임 델타 객체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변경할 때는요, now에 들어있는 데이타임 객체에다가 자, 3일을 더 늘리고 싶다. 자, 현재 15일로 되어 있는데 3일만큼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타임 델타에다가 days를 3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날짜가 3일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시간만큼 세컨드, 윅스 등등 원하는 시간만큼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시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replace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날짜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nth를 1로, day를 20으로 자, 직접적으로 날짜를 변경할 때는 replace 함수를 사용을 하고 시간의 차이를 사용하겠다. 오늘부터 며칠 후 이렇게 변경할 때는 타임 델타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weekday는 요일을 나타내는 숫자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자, 이 weekday의 값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한글로 표시되는 요일명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일로 바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타임 모듈인데요. 이 타임 모듈은 데이타임 모듈에서 시간 기능만 별도로 떼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크게 파이썬 내부에서 실행되는 코드의 계산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중간에 슬립, 지연을 두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임 모듈을 불러서 자, 현재 시각은 time.time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계산을 상당 시간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계산 시간이 초과됐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past time에는요, 계산이 끝난 시간과 계산이 시작할 때 시간의 차이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past time에는요, 자, 계산이 끝난 시간에서 계산이 시작한 시간을 빼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계산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대략 1초 정도 소요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 모듈에 슬립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 프로그램의 실행이 지연이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카운트다운 효과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포문이 반복이 되는데, 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time.sleep 함수를 이용해서 1초씩 코드 실행에 지연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카운트다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의 대표적인 표준 모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랜덤 모듈인데요. 말 그대로 난수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고, 두 번째로 스태티스틱스 모델은 통계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pass 모듈은 OS 운영체제의 파일을 만들고 경로를 탐색하는 등 파일 처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데이타임과 타임은 날짜, 시간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자, 먼저 랜덤 모듈인데요. 랜덤 모듈을 불러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import as 구문을 사용을 했는데요. 앞에서 배운 모듈을 불러오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기 위해서 굳이 as까지 붙여 보았습니다. 랜덤 모듈에서 randrange라는 함수를 불러서 rdrg로 축약해서 사용하고, 랜덤 모듈의 choices 함수를 rdch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andrange 모델은 두 개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데요. 자, 초기 값과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 사이에 있는 정수를 임의로 하나씩 생성해주는 함수입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있는 7과 같은 값은 생성하지 않습니다. 1부터 6까지의 값 중에 하나를 생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drg randrange 함수를 실행시켰더니 3이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자, 몇 번 더 반복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다음으로는 3. 자, 계속 변경된 값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choices 함수를 살펴볼 텐데요. choices 함수는 어떤 범위 내의 값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값을 매개 변수로 주고, 그리고 몇 번 뽑을지 그 숫자도 매개 변수로 주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전달을 했습니다.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1부터 6까지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로 전달을 했고, k라는 매개 변수에는 몇 번 반복해서 값을 뽑을지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값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번 실행할 때마다 난수이므로 매번 다른 값이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사례는요,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실험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난수 발생기를 사용을 해서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주사위 눈의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2부터 8까지의 값을 반복해서 생성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시행 횟수를 10의 2제곱부터 8제곱까지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행 횟수를 늘려가면서 앞에서 살펴본 랜덤 초이시스, 랜덤 모듈의 초이시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난수를 발생을 시킬 때, 자, 여기 보시는 k 값에 시행 횟수를 전달을 해서 그만큼의 난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얼 수로 나눠주면 이게 기대값이 되는데요. 자,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100번 실행했을 때는 기대값이 3.4인데요. 수학적으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금의 기대값은 3.5입니다. 자, 시행을 반복해 갈수록 점점 더 3.5에 가까워지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최종적으로 나온 값인데요. 자, 보시면 기대값이 3.4998로 3.5에 아주 근사한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샘플이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이 샘플 함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값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겁니다. 이걸 이 중에 하나를 두 번 뽑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 개의 값 중에 두 개를 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모듈에는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함수 이외에도 아주 유용한 함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help나 dir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태티스틱스 모듈은 통계 계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티스틱스 모듈과 랜덤 모듈을 불러오기를 했고요. 먼저 랜덤 모듈을 사용을 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난수는 평균이 5이고 표준 편차가 16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변수에 난수 10,000개를 생성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태티스틱스 모듈을 이용을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되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했듯이 이 난수의 개수를 늘려서 계산할수록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거의 근사한 값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os.pass 모듈은 OS 모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모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OS 모듈은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모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먼저 OS 모듈을 불러오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OS 모듈 내에 있는 pass라는 모듈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자, 4번, 5번에 있는 내용은 OS 모듈에 있는 u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OS의 이름을 조회하고 getCWD 함수는 현재의 작업 디렉토리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를 조회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mkdir은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이고 여기 보시면 os.listdir 함수는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조회해보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는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랩의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 버전 네임과 기타 다른 정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는 컨텐트 디렉토리에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왼쪽 탭으로 가시면 자, 이게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샘플 데이터라는 파일과 tmp라는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디렉토리죠. tmp 디렉토리와 샘플 데이터 디렉토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앞에 .config라는 파일도 조회가 되긴 하는데 왼쪽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앞에 점이 붙어 있는 파일은 숨김 기능이 있어서 일반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보는 내용에서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chdir이라는 함수는 디렉토리를 바꾸는,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탐색키를 사용할 때 폴더를 바꾸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Cwd 함수를 조회를 해서 현재 디렉토리가 컨텐트 밑에 tmp라는 곳으로 이동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의 결과와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위에서는 getCw 했을 때 컨텐트에 있었는데 tmp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tmp로 이동을 해서, 자, 현재 디렉토리를 조회했더니 컨텐트 밑에 tmp로 이동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리눅스 운영체제인 걸 확인을 했는데요. 자,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ame 함수의 리턴 값 중에 sysname과 머신을 조회를 했는데요. 자, 리눅스 운영체제이고 머신은, 자, 인텔 칩 X8664를 사용하는 칩을 탑재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OS 모듈에 대한 소개였고요. 자, OS 모듈에 포함된 패스 모듈은 디렉토리나 파일을 처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자, 현재 디렉토리를 조회를 해서 base dir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base dir의 내용을 조회해보고, 자, 그리고 패스 모듈에 base name이라는 함수와 dir nam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경로를 나타내는 base dir 중에서, 자, 앞부분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dir name으로 분리하고, 또 순수한 파일 이름은 base name으로 분리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디렉토리가 컨텐트 밑에 tmp인데요. 자, 베이스 네임은 tmp입니다. 가장 바탕이 되는, 가장 뒷부분에 있는 이름을 뽑아낸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은 dir 네임으로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이스 dir이라는 변수에다가 새로운 경로명을 붙일 때 사용한 함수로 join 함수가 있는데요. pass.join 함수인데요. 자, 매개 변수들을 이어 붙여서 새로운 경로명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컨텐트 tmp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붙여서 경로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왜 유용하냐면요, OS, 어떤 OS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윈도우 계열과 리눅스 계열은 경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자, 이렇게 패스 조인을 사용하면 OS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 지정한 경로명으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경로로 디렉토리를 변경해보고, 그리고 디렉토리의 내용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조회를 했더니 새로 생긴 디렉토리라 아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추가로 이 느낌표를 사용했던 명령어도 있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표를 붙이면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OS에 있는 명령어를 직접 실행하도록 하는데요. 자, getCW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pw 명령어입니다. 자, pw 명령어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컨텐트 밑에 tmp 밑에 new dir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코드로 파이썬 내부의 코드를 사용하려면, 자, 어떻게 되냐면 os.getCwd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디렉토리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여러 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0부터 9까지 일련 번호를 생성을 했고요. 디렉토리 이름에 해당하는 일련 번호를 붙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kdir 명령어를 사용을 했고요. 디렉토리의 이름은 new dir 숫자 형태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잘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원래는 아무런 디렉토리나 파일이 없었다 라는 건데요. 자,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부터 순서대로 디렉토리가 조회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렉토리를 지우는 명령어는요, 여기 rmdir 이라는 건데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름에 생성했던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건데요. 자, 삭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었네요. 여기서 배운 OS 모듈과 os.pass 모듈은 여러분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반복 학습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유용한 표준 모듈을 살펴봤는데요. 그 이외에도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 모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외부 모듈을 설치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pip이라는 모듈을 관리하는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python-m pip 그리고 install 다음에 모듈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어떤 모듈을 사용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request라는 웹 크롤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HTTP 조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모듈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콜앱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콜앱 이외에 여러분들의 로컬 머신에서 파이썬을 실습할 때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명령어를 실행하셔야 되고 콜앱에는 별도로 이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실습 문제에서 이 외부 모듈인 리퀘스트 모듈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드린 대로 웹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기능을 담고 있는 모듈인데요. 자, 간단하게 해당 URL을 request.get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면 해당 URL에 웹 접속을 해서 결과를 response 변수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페이지의 내용을 불러들여 왔고요. 자, 이 response에는 request에서 받아온 객체가 담겨 있는데요. 그 객체에는 변수가 여러 개 있고 웹페이지를 조회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200번대 숫자가 들어있다는 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response.text 변수에는 웹페이지를 조회해온 HTML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웹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듈이므로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